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가짜 뉴스를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지. 그래서 제가 망할 정도의 징벌배상. 이 대통령께서 정말 간절히 원했던 부분을 긴급 지시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유튜버나 유사 언론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3일 공개된 제26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가짜 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 가짜 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하고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처벌로는 안 된다며 제일 좋은 것이 징벌배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다며 미국에서는 법을 어겨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게 매우 어렵지 않냐고 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실제 공권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실제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며 결국은 제재 조항이 많아지고 정부 권력이 커지니 검찰권 남용 문제가 나오고 권력자들이 그것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느끼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결국은 지금까지 나온 제도의 방식으로는 징벌배상인 것 같다.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 징벌배상으로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돈벌이 목적으로 불법을 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막을지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당시 김서구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범죄 수익은 형사처벌에 앞서 부당 이득을 국가로 귀속시키거나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외국에 가 있거나 특정이 안 되는 경우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젠프 너무 대단하십니다. 바로 이거죠. 지금 이 극우 유튜버들 때문에 나라가 병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암묵적으로 키운 게 조중동인데 지금 저들도 슬슬 프레임 전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관련해 이 극우 유튜버와 언론 환경에 대해 업계 최고 전문가의 역대급 분석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조선일보의 오늘자 신문, 그리고 어저께 신문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 장관 후보자들한테 공격에 초점을 맞춰서 각을 잡아줍니다. 그걸 보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그걸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사실상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이게 조중동이라고 우리가 쉽게 묶어서 말하지만 조선일보는 중앙동아랑 같은 급이 아닙니다. 지들도 알아요. 왜 같은 급이 아니냐?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는 그래도 신문입니다. 얘네는 언론 매체야. 언론 매체로서의 성격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그게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근데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의 지난 한 3, 40년의 역사를 보면 언론 매체가 아니에요. 일종의 권력기관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라. YS가 예전에 밤의 대통령은 임자가 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아니 실제로 조선일보는 여러분 잘 보시면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랑 다르게 가요. 그 내란 국면에서도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는 진짜 내내 져줬습니다. 아니, 우리 동아일보 김순덕 기자 우리 칼럼을 되게 그럼요. 속 시원하다고 얼마나 많이 그럼 소개했습니까? 저희 뭐 몇 번 소개했지만 김기홍 뭐 이런 사람들이 네. 사과로 내쫓아야 된다. 내란 일어나기 전에 예. 김건희는 나가리다. 네. 사과로 내쫓아야 된다. 중앙일보도 맨날 져줬거든. 상차로 논설이 일어나가지고 막 뭐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뭐 김건희에 대해서 백 얘기했다가 잘렸다 뭐 이런 얘기. 그거를 다 중앙동아는 신호를 감지를 해. 이게 보수 정권인데 이거 이대로 가면은 정권 위험하다. 안 좋다. 그럴 때 언론으로서 입장을 냅니다. 근데 조선일보는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보수의 위기야. 우리 보수 권력기관, 권력층의 위기야. 네. 라고 할 때 얘네를 보호하는 게 우선 목표예요. 그럼 조선일보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최순실을 그 어떤 매체보다도 그 존재를 알고 심지어 자료 확보를 했지만 네. 그거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2016년에 송희영 그 당시 조선일보도 주필하고 박근혜 정권과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네. 다른 매체가 땄으면 그거 깠어요. 안 깝니다. 왜냐면 이걸 까면 진짜 죽어. 정권이 진짜로 날아가. 박근혜라는 정책 자산을 보수가 잃게 돼. 정권을 내주게 될 거야. 네. 그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터지고 나니까 까잖아요. 조선일보는 다른 매체랑 달라요. 지금도 보면은 각을 잡아주는 거야. 정동영, 권오을 뭐 이런 장관 후보자도 어떻게 죽일 거냐? 우리가 봤을 때는 딱 보니까 각 나온다. 아 이거 북한이랑 엮어가지고 빨갱이로 몰아서 죽이죠. 이 레드 컴플렉스에 빠져있는 빨갱이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야 북한이 주적이 아니면 뭐가 주적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저 정훈장교 출신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정확한 지칭이냐 라고 하면 군사적 위협으로서의 북한의 존재가 조금 더 정확한 지적이죠. 왜 그러냐면 주적이라고 따지기 시작하면 그럼 보조적이 있어? 주적이 있고 보조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 중국은 보조적입니까? 그럼 러시아는 보조적이야? 그 일본은 어떻게 규정을 해야 돼? 우리 주변 국가들은 어떻게 규정할까? 약간 요런 각을 지금 잡아주는 거야. 네. 네, 정동영도 빨갱이다. 권오울도 물론 한나라당 출신이지만 옛날에 한나라당 시절에 빨갱이 얘기를 했다. 요런 더 국부법 폐지가 한나라당 국회의원 때 한 얘기예요. 맞아요. 뭐 요런 얘기들로 각을 잡아줬는데 이게 말하자면 안 먹힙니다. 아, 그럼요. 어제 오늘 조선일보의 주요 논지였는데 작동을 안 해요. 오늘 저 얘기 아마 우리 지금 방송을 통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조선일보가 아무리 두들기려고 해봤자 지네 지지층 내에서는 그게 작동을 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확산성이 없어. 언론은 사람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보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호를 악용해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가짜 뉴스를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지. 그래서 제가 망할 정도의 징벌배상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론에 그동안 많이 시달렸잖아요. 저는 엄청나게 언론들. 당했죠. 언론 개혁 문제는 가짜 뉴스를 내면 회사가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네, 공감합니다. 결국 이런 언론개혁 부분은 역시나 신임 당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중심이 된 입법개혁이 핵심일 텐데 다만 지금까지 민주당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상황이 거칠어져야지 듣는 척 한다는 겁니다. 진성준이 1,400만 투자자를 상대로 그렇게 설칠 때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뭐 했습니까? 그 전에 충분히 논의할 위치인 당내 코스피 5,000특위는 뭘 했습니까? 제일 게으른 위원들이 5,000특위 위원들인데 지금 무슨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코스피 코스닥 대폭락이 현실화되니까 이제서야 원내가 검토를 해요. 그게 민주당이 승리에 취해 민생을 잊고 무능하고 게으른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즉 시장에 관심이 없다는 거고 마음 급한 대통령이 뭘 말해도 그걸 어떻게 실현시킬지 아이디어도 없다는 거고 외부 전문가한테 듣지도 않는다는 거고 얼마나 답답할까요? 민주당의 게으름이 다시 증명이 된 것뿐입니다. 다른 이슈는 아닐까요? 170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주식 대응을 이소영만 하는데 여당이면 여당답게 해야 합니다. 지금 야당입니까? 이래서 뭐를 개혁할 생각입니까? 연임, 3선, 4선 그 생각만 있는 게 아니고선 이렇게 국민 삶을 팽개치고 내부 정치만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 각 상임위 의원들은 자기 일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지금 국진 보세요. 저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개헌까지 하고 그걸 실드 치고 같이 공범으로 활동했죠. 반드시 국힘을 해산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벨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